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아침은 아니었네요. 오후였죠. 출근을 해서 택배를 너무 빨리 마무리하고 주문이 없어요. 일요일이라 너무 빨리 마감을 하고 남편과 함께 나들이를 갑니다. 오늘 팔복동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플리마켓도 있다고 하고 3D에 막 올리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놀러 가고 싶어서 원래 남편은 아이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와가지고 그래도 외출을 한번 하고 왔는데 제 부탁에 얼른 달려와줘서 얼굴에 뭘 바르지도 못하고 갑니다.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름쯤에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양쪽으로 어떤 나무, 이팝나무? 아 맞아요, 이팝나무 꽃이 엄청나게 펴가지고 그때 남편하고 같이 나들이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이팝나무가 있는 중간쯤에 팔복동 예술공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행사를 한다고 해요.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 정말 전라북도에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임실 치즈마을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같은 날 김제에서도 지평선 축제가 있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지평선 축제에 갔던 분들이 뭐 불꽃쇼부터 해서 연예인들 노래도 부르고 너무 좋았다고 해서 갈걸, 마지막 날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번 해볼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술공장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가서 뭐 영상을 막 찍고 그럴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또 혹시 살 게 있으면 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아직 저는 공복이에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남편 따라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을 걸 했는데 라멘을 먹으러 간다 그래서 정통 라멘집이라고 하길래 난 별로 생각이 없어라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결국에는 못 먹고 단골로 가는 중국집을 갔다고 하네요. 중국집 갈 줄 알았으면 따라갈 걸. 너무 아쉬워서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집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차로 한 25분, 30분 그 정도 거리에 있고요. 사실 전주 시내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정도면 다 끝나기 때문에 남편하고 나들이 가는 것도 사실은 배달 갈 때도 이렇게 많이 갔었기도 하지만 요즘 전주 시내를 전부 다 돌면서 배달을 하시는 저희 남편 입장에서는 운전하기 싫을 텐데 제가 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같이 나와줬어요. 얼굴은 저만 나오는 걸로. 우선은 나들이를 잘 못 다녀요.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이 어릴 때는 막 꼬물꼬물한 애들 데리고 집에만 있으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남편이 쉬는 날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덕진공원을 많이 갔거든요. 거기 연꽃도 정말 예쁘게 피고요. 지금은 덕진공원 안에 도서관이 생겼어요. 한옥 비슷하게 너무 잘 지어놔서 거기에서 책도 볼 수 있고 쉴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하고 남편이 동기는 아니지만 전북대학교 대학원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착도 가죠. 학교 근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는 거기 덕진공원에 동물원도 있으니까 아이들 동물도 보여주고 거기 놀이기구가 있어서 놀이기구도 태워주고 오리배 같은 거, 회전목마 이런 거 태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주 나들이를 다녔었는데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좀 크면서 따라다니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남편도 사실 나이가 좀 있으니까 버거워하는 것도 같고 해서 잘 안 돌아다니게 됐는데 그래도 코로나 전까지는 가족들이 여행도 다니고 많이 다녔었거든요. 특히나 저는 좀 따뜻한 물이 있는 온천 비슷한 그런 스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파 티켓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많이 다녔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집 밖으로 거의 한 발짝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는 그냥 회사집 이렇게만 하고 남들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여행도 안 가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거의 끝날 무렵에 남편 회사에서 너무 좋은 기회로 여행을 갈 수 있는 티켓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식구들끼리 제주도 여행을 간 게 아마 거의 마지막 식구들 여행이지 않나. 네. 그래도 한 2박 3일 정도로 이렇게 다녀와서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일주일 내내 또 택배를 싸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기도 쉽지 않고 어디를 가는 것 자체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이 좀 어리다 그러면 그냥 차를 태워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부모님들도 있으신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차를 타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약간 출렁출렁 움직여주는 거가 양수 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차를 타면 아이들이 잠을 좀 잘 잡니다. 그렇다고 맨날 차 타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럴 때는 마음을 바꾸시면 돼요. 부부는
그냥 우린 드라이브 하면서 여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경치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다니시고, 아이들은 어차피 잘 거거든요, 차에서. 그래서 그냥 둘이 차를 타고 구경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많이 다니시면 데이트하는 기분도 들고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 어릴 때는 부부가 데이트가 뭐예요? 같이 앉아서 밥도 못 먹어요. 저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남편이 아이들 밥을 먹이는 동안 남편 입으로 먹을 거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밥 먹고, 아니면 남편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 먹이고 그리고 밥 먹고, 같이 밥을 먹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정말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나 저는 아이들이 2년 터울로 계속 낳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 맨날 먹는 게 비빔밥은 뭐 반찬만 다 때려 넣고 밥 넣으면 근데 그게 정말 맛있었어요. 거의 한 5년에서 6년 동안 아이들 키우는 동안에는 계속 그냥 비빔밥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질리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비빔밥을 정말 즐겨 먹고요. 제가 또 전주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전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전주 비빔밥을 먹으러 많이 가시잖아요.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나서 첫 데이트 했던 곳이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비빔밥집 중에 한 곳인 한국관이에요. 거기에서 남편이 사준 비빔밥에 제가 그냥 넘어갔죠. 발등을 찍어야 돼. 근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사실 비빔밥을 먹으러 굳이 식당에 가는 일은 별로 없고요. 뭐 손님들하고 같이 가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는 비빔밥 먹으러는 많이 안 가는데요. 전주에는 유명한 비빔밥집이 많이 있고, 대부분 전주 사람들은 집에서 비벼 먹습니다. 반찬 다 때려 넣고요. 뭐 반찬이라고 하면 그냥 김치, 콩나물, 나물 이런 거 다 때려 넣으면 되고요. 정말 비빔밥이 먹고 싶다 그러면 반찬 가게 가셔서 한 3-4가지 정도 반찬 사셔가지고 참기름 붓고 계란 하나 그냥 프라이해서 넣고 이렇게 막 비벼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 그냥 식당에서 파는 비빔밥 정도의 퀄리티는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화났어요. 지금 누가 앞에서 막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비빔밥을 지금도 즐겨서 많이 먹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억지로 먹었던 비빔밥인데 억지로는 아니었어요. 사실 어떻게든 밥은 먹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하니까 그냥 때우듯이, 끼니를 때우듯이 그렇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별미예요. 맛있어요. 그래서 저 요즘 무슨 비빔밥을 잘 해먹냐면, 저희 엄마가 양념게장을 해주셨는데 정말 거기 게장에 양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에 있는 그 꽃게만 막 먹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양념게장에 남아있는 양념에 밥을 비비고 거기에 참기름 살짝 붓고 볶음김치 조금 쫑쫑쫑 썰어서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을 하나 딱 얹으면 정말 대박이고요. 조금 더 신선하게 먹고 싶으면 상추 그냥 막 산 거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얹어서 비벼 드셔도 되고, 오이 같은 거 고추장에 찍어서 같이 곁들이면 정말 대박입니다. 갑자기 여행 가다가 먹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라 살림 20년 차지만 아주 살림을 그렇게 막 잘하고 그러진 못해요. 거의 이제 대부분은 초반에만 아이들 키우면서 살림을 했고, 그 이후로는 살림이라고 하기 좀 뭐하게 막 그냥 일하느라 바빠서 뭐 일하시는 분을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엄마한테서 반찬을 다 공수해서 먹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건 국 끓이는 정도? 국도 요즘에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저는 그냥 끓이는데 그냥 그 밀키트대로 끓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도 집어넣어요. 그리고 반찬도 간단한 것들은 제가 뭐 콩나물을 무친다거나 아니면 단무지를 무친다거나 뭐 조금 이렇게 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하고 있어요. 뭐 버섯볶음도 하고 감자볶음도 하고 이런 것들. 된장찌개는 얼마 전에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론 된장이 맛있어서겠지만 별거 넣은 것도 없는데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었는데, 레시피는 간단해요. 감자를 2개 정도 썰어요. 그리고 두부 1모 정도를 넣습니다. 거기에 양파 반 개 정도를 썰어서 넣으면 너무 달짝지근하고 맛있고요. 간은 특별하게 할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집된장 같은 된장을 사요. 그래서 된장 1스푼 반 정도 넣고, 그리고 끓이다가 이게 한 소금 끓었다 싶으면 그때 간을 살짝 봐서 맛이 좀 그러네 그러면 감치미를 반 숟가락에서 1숟가락 정도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된장찌개에 계란을 살짝 풀어도 약간 텁텁한 맛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된장찌개를 해줬는데 남편이 맛있다는 얘기 잘 안 하는데 먹을만 하네 라고 했어요. 남편이 먹을만 하네는 인정했다는 거라 된장찌개는 제가 끓이는 게 사 먹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가끔은 차돌 된장찌개 이런 거 많이 사서 먹었었는데 그렇게 끓이는 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금방 싹이 나기 때문에 조금 몇 개, 한 3-4개 정도만 사셔도 되고, 남는 거는 그냥 삶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으깨요. 으깬 다음에 거기에다가
캔으로 된 그 옥수수 캔 있잖아요. 옥수수 콘이죠. 옥수수 콘 그거 좀 집어넣고 설탕 조금 뿌리고 뭐 꿀이 있으면 꿀을 넣어도 되고요. 그 으깬 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감자 퓨레처럼 맛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감자 삶아가지고 먹어도 되고 방법은 많더라고요. 요즘에 맛있는 게 많지 솔직히. 못 먹어서 한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고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은 운전하는데 저는 조잘조잘 과속 방지턱이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일상을 함께하는 영상 이런 것도 좋고요. 오늘 만약에 제가 거기 가서 사진을 좀 찍으면, 요즘엔 사진을 찍으면 그걸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편집 툴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사진만 좀 괜찮게 나오면 요거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은 주절주절 하면서 가고 있지만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이따가 도착해가지고 또 한번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상은 이렇게